그다음에 학년별로 네네, 공략을 학년별로 하시는군요. 다 선생님은 되어 있어요. 1학년 공략하고 그리고 그다음 2학년 공략하고 네네. 이렇게 그다음에 가장 이런 최근에 전략이고. 주인공인 아이니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내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원숭이 닮았다니까 원숭이 같아 보였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각자 자기 소개를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해주시면 방 대표님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별숲에서 직접 책도 만들고 회사도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출판사 별숲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일권 대표입니다. 또 안녕하세요. 어린이 책을 쓰는 정일입 동화 작가입니다. 그동안 책을 제가 한 6권 정도를 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구름사다리로 모여라가 이렇게 청년당 밥상에 초대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아무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이 전철에서 내리는 순간 막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과 그냥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고 좀 심호흡을 좀 하면서 천천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막 무슨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가 선생님 얼굴 보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방 대표님이 일단 한번 해주세요. 그 구름사다리로 모여라에 나오는 중요한 그 가장 주인공인 아이니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키가 작아가지고 어디에 잘 끼지도 못하고 좀 그래서 그런가 자꾸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같은 반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더니 같은 반에 2학년에 정태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되게 활동적인 아이라서 걔한테 정태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이니가 갑갑하고 좀 뭣도 잘 못하고 되게 약해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태는 아이니를 원숭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놀이에서 많이 이렇게 조금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꾸 아이니가 실수하니까 갑갑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래도 같은 반의 친구니까 잘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속상하죠. 어느 날 그 승경하고 경도놀이죠. 경도놀이를 하게 됐는데 아이니가 이제 잡혀갖고 구름사다리 밑에 이렇게 감옥이라고 해서 거기에 갇히는데 이제 아이니는 잡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물론 되게 힘들죠.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보면은 막 손에서 불이 나고 팔도 아프고 그런데 또 같이 이제 구름사다리 감옥에 갇힌 아이들도 함께 몇 명이서 참여하게 되면서 함께 그걸 놀이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니가 그 구름사다리를 타면서 자기가 목표가 생겨요. 이거를 한번 끝까지 갔다 와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몸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니가 튼튼해진 몸으로 나중에 정태라는 아이하고 구름사다리에서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재밌으니까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을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그 장명의 그 이유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부분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그 인큐베이터에서 그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는 아빠의 모습을 꼭 과학자를 닮은 듯한 느낌? 제가 이 글을 쓸 때 직접 뭐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기를 바랬던 분을 직접 인터뷰했던 건 아니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기처럼 기록을 남겨주신 걸 봤거든요. 정말로 우유 10ml씩 늘어가는 것, 아이가 그날 오줌을 몇 방울을 쌌는지 정말 작은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록을 그 매일매일 기록하는 모습이 과학자를 같다 이런 느낌을 해서 캐릭터를 설정할 때 아빠가 과학 선생님이라거나 과학자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아인슈타인을 좋아하고 아이작 뉴턴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이름 그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름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아인이라고 이름을 또 짓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과학자들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앞자만 이렇게 모아서 따니까 또 한국 이름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인이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러니까 실은 요즘 어린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는 어린이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어느 일정 시기를 지나서 이제 튼튼해진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큐베이터에 있다라는 거가 또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과수가였거든요. 네. 그 미숙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숙아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에 반대말이 있겠죠. 그게 과수가거든요. 저는 12달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과수가였어요. 그래서 미숙아도 걱정이지만 과수가는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과수가로. 예. 자, 근데 다행히 이제 무사히 태어났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원고를 쓰게 된 어떤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작가님이. 이 이야기는요, 그 원숭이처럼 어디에나 매달리기를 좋아하는 저희 아이 1학년 때 같은 반 어린이 캐릭터를 보고 매달리는 걸 좋아하는 네, 어린이. 그 아이는 어디든지 매달려서 심지어 가로등도 매달려서 올라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거기를 올라가야 되잖아, 일단. 네네 혼났다.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만한 캐릭터가 문학적인 캐릭터가 아니면 누가 되나.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꼭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마침 또 그 1학년 과정에는 학예회를 굉장히 재미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또 그 학예회에서 원숭이처럼 매달리고 그 출입문을 올라가서, 근데 또 막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갔는데 마침 그날 마술쇼를 했던 아이가 그 바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에 걸치고 막 대자로 걸치고 바나나를 먹고 내려왔다.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네. 동화에 써야겠다. 네.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짧은 에피소드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어쨌든 완성을 시키려면 다른 에피소드를 또 넣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인물을 어떤 인물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 인물을 뭘 원하고 뭘 성취하는 인물로 만들겠다, 그런 어떤 계획은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이 글을 처음 썼던 거는 정말 습작기 막 그 데뷔했을 때 썼어요. 그 단편 동화로 썼는데 이 글은 수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귀여운 아이가 귀여운 행동을 한 이야기로 만드니까 결핍도 그냥 귀엽기만 없고, 무조건 네네. 귀엽기만 한. 결핍도 없고 욕망도 없으니까 이게 문학으로 어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아이를 관찰한 거밖에 안 돼. 네네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원숭이 캐릭터의 아이 이야기는 꼭 들려주고 싶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결핍의 구도에서 욕망을 추구해가는 이야기여야지 독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 아이에게 결핍을 주려면 뭘 줘야 할까. 근데 제 조카가 정말
600g으로 태어난 조카가 있었어요. 와, 맙소사.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는 이미 돌 무렵이어서 그 작고 작은 그 조카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작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제 아이하고 성장도 비슷할 정도로 그 유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는 성장도 더디고 온 가족이 이 걱정을 많이 아이가 하셨겠네요. 네네, 건강하게 크기를 염원하고 그래서 이 결핍의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에다가 또 살펴보니까 또 제 아이도 잔병이 많아서 놀이터에 나가면 잘 뛰어노는 어린이가 아니라 이게 좀 처음에는 1학년 갓 입학했을 때는 잘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만 쳐다보더니 보는 어느 그럴 수 순간 있죠. 예. 매일 매달리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정말 여기 팔뚝의 근육과 복근에 빨래판이 생기더라고요. 1학년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이야기 그럼 매일 가서 매달려야 네네. 그렇게 매일 가서 얼굴도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을쯤 되니까 놀이터 신이 되어 와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어린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따님이 이 이야기를 써보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아이니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응원도 받고 따뜻하다. 이 아이가 더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가 감동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뭔가를 얻나 보다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이제 놀이터 가서 매달려 보려고요. 매달리기만 해도 운동이 많이 되네요. 그러면 이 원고를 이쪽에 투고하신 거예요? 네, 편집해? 투고했어요. 그 투고가 왔을 때는 어떠셨어요? 편집자 입장에서? 이런 책은 꼭 내야 된다. 그냥 이런 기 생각이 팍 왔어요, 있었어요. 느낌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원고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 작품 완성도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시적인 작품이냐, 의미를 잘 담은 책이냐. 근데 이 작품은 시적이지는 않고요. 의미를 잘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꼭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되게 유쾌하게 재미나게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선생님도 오셨으면 더 재미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혹시 이거 그림을 이제 부탁하면서 뭐 어떤 게 뭐 이런 걸 좀 신경 써주세요. 뭐 그런 혹시 그런 뭐 요소가 있었나요? 이제 그림은 김무현 작가님이 그려주셨는데 김무현 작가님하고 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인연이 이제 책을 만들면서. 근데 앞전에도 이제 저희 별숲의 책을 여러 권 이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읽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망설여집니다. 그러면서 구름 사다리 타는 거밖에 장면이 안 떠오르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 보여주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구름 사다리에만 나오겠어요. 이제 아이니도 나오고 정태도 나오고 또 거기도 재밌게 표현됐잖아요. 사자 정태와 원숭이 아이니 그림이 되게 재밌게도 그려지고 특히 철봉에서 그 구름 사다리에서 그 대결하는 장면이나 아이니가 구름 사다리 이렇게 타고 으쌰으쌰 가는 장면은 참 명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김무현 화가님은 저랑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 설날은이라는 그림책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림을 그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게 그 사람들 표정을 되게 잘 그려주셨어요. 화가들도 보면 어떤 분은 풍경을 잘 그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 중에서도 표정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동작을 잘 그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동물은 잘 그리는데 사람은 또 잘 못 그리는 분이 있고 다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무현 선생님은 어떤 그거를 좀 더 특징적으로 잘 그리시는 화가인가요? 인물을 너무 재미있게 잘 표현하시는 인물,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아인이라는 캐릭터하고 정태라는 캐릭터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의 어떤 동작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게 표정으로 많은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선생님들이 그 표정을 또 잘 그려주시는 선생님들이 또 그 책을 더 맛깔스럽게 또 만들어주시는 그런 또 활력소를 주시는 또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입 작가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동화를 쓰신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던 게 거의 2007년 정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오래 했는데 등단도 오래 걸려서 했고 첫 책도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제 책을 찾아주시는 것도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처음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빛나는 그 스타성에 있는 작가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색깔은 그 색깔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나는 스테디셀러 작가나 한번 돼보자. 이제 마음속의 꿈이 그렇습니다. 2007년 정도 시작했고요. 어린이와 문학으로 3회 추천 완료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고요. 마지막 작품이 링컨 시대였고 그 링컨 시대가 50매짜리 단편이었고 그 책도 몇 해 전에 장편 동화로 지금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전에는 그 국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국어를 가르쳤었고요. 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 관리를 잘 하니까 이 원장님이 영어 사업부를 또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아니 국어 선생님한테 왜 영어 사업부를 맡겨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른 길이고 어머. 그래서 또 그땐 또 지역에서 일할 때였고 또 영어를 그래도 기본은 하잖아요. 그래서 다 제가 직접 가르친 반도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어떤 가르치는 스킬이나 뭐 운영 이런 거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마침 문화원에서 어르신들한테 영어 알파벳과 간단한 기초요. 네네. 이걸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났던 그 어르신들의 눈빛이 너무나 반짝여서요. 근데 직업으로서 학원 강사 이런 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할머니들이 알파벳 하나를 알고 단어 하나를 읽었는데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저를 막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너무 답답했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신 거죠.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나이 들어서 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작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다시 도시로 올라왔고 친구들하고 소설 습작도 그땐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소설은 못 쓸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설 네. 쪽을 노려보셨다가 네네. 어떻게든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작가라는 어떤 그 그러니까 뭔가 멋진 쓰는 거를 하고 네네. 싶으셨구나. 그랬다가 결혼하면서는 소설가는 더 이상 어렵겠다. 쓸 것도 없을 것 같고 착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그러지 않았어도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소심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저를 그 소설에서는 그런 착한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일탈도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소설하고 나의 일상이 꼭 일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에 대한 이해가 짧았기 때문에 그땐 그런 결론을 내렸었지만 오히려 잘못된 결론이 동화로 접어들게 된 어떤 또 기회가 되기도 해서 길은 언제나 뚫려 있다. 찾으려고만 하면 찾아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은 내가 아는 길이 그 모든 길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길들도 실은 많이 숨어 있는데 내가 안 가보면 또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좀
해차를 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해보는 것도 간혹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이 연극도 들어요. 가르치고요. 제가 또 연극도 했어요. 대학 동아리에는. 그러니까 연극 활동도 좀 해봤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영역이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접고 동화만 쓰면서는 굉장히 정적인 사람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요즘 들어서 다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꿈틀대고 있어서 선생님의 동화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거나 뭐 이런 작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컨텐츠 하나를 이제 요새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썼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연극 놀이를 뭐 한다든지 뭐 연극 팀을 꾸린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간단한 연극 같은 거를 해보는 이런 작업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또 방일권 대표님은 원래는 저랑 이제 푸른숲 출판사에서 편집자와 작가로 만나서 일을 했던 그런 또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나 정말 파릇파릇한 젊은 편집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만나보고 보니 이렇게 중후한 이제 대표님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대표님에 비해서 저는 나만 아직 철이 안 들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또 편집자였다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면서 나의 태도는 이런 게 좀 변했어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가장 크게 변한 거는 이직이 없다는 거. 이직을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그래서- 나를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힘들면은 잠깐 쉬어도 되는데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 저랑 했던 많은 작가분들이 또 옮겼어? 이랬어요. 왜냐면 왜냐면 편집자들이 너무 자주 옮겨 제 나름대로 진짜. 되게 사정이 많았거든요. 좀 몸도 아픈 적이 있고 또 다른 꿈을 찾아서 뭐 좀 생각해봤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책이 천직이구나. 하늘이 내려주는 어떤 소명 의식, 뭐 하늘을 믿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소명 의식 같은 게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책을 만들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편집자였을 때는 이제 대표님이 따로 계셨잖아요. 그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대표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대표가 돼 보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대표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회사 업무 이제 6시든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거나 특히 작가님들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거의 많은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풀이 가서 새벽까지 마시니까 그러다 보면은 다음 날 출근하는데 또 늦으면은 아무래도 눈치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나 일한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제 아이디어 회의 했는데 이런 이제 핑계가 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직원을 이렇게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직원은 되게 성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느껴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맨날 술 먹고 늦게 온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거는 당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작가들하고 편집자하고 막 술 먹고 아이디어 회의 막 하고 이런 풍경이 저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거든요. 어떠세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였고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이제 없고 지금은 책 나왔다고 식사하는 것도 생략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통화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양쪽이 다. 그래서 문자로 많이 하고요. 이메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상 저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편집자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이야기도 오래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를 이제 서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야 이런 거 어때? 그러면 아 그건 좀 이상해요. 야 이런 건 어때? 그러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 요새 무슨 책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요새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걸 뭐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아니 그것 말고 또 이런 쪽은 어떠세요? 막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어떤 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다음 작품 어떤 거를 쓸지에 대한 의견을 서로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정도 들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책이 나왔는데 편집자 얼굴도 못 본 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연락을 하려고 그래도 연락해도 되나?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뭘 의논하고 싶어도 이렇게 의논을 하면 이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진짜 개인적인 얘기도 서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게 어렵고 뭐 이런 거는 짜증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때 뭐 사장님 욕도 같이 했다가 뭐 이제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잘려져 나간 듯한 느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책에 나왔는데도 편집자 얼굴도 몰라, 화가 얼굴도 몰라. 이거는 좀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어린이 책 만들고 쓰는데 너무 삭막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좀 삭막하다. 이런 좀 아쉬움을 좀 많이 갖고는 있죠. 선생님은 이제 책이 나오면 지금 아까 6권 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좀 이 책은 뭐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그럴 테고 그 이전에 나왔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은 책은 어떤 책들인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책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1학년 3반 김송희입니다가 입학 전 선물로 1학년 책이 또 네네. 그런 나도 1학년 책 써야겠다. 그런데 이제 1학년 책들도 해마다 또 새로운 책이 너무 업그레이드가 많아요. 되더라고요. 그럼 6학년 책 그래서 써야 되겠다. 이제 밀려가고 있어서 이제 학년별로 지금 이제 아이니는 2학년 아이니거든요. 그리고 또 3학년에는 또 그 내 이름을 부르면의 형섭이가 그 황금 날개를 타면서 자전거와 함께 우정을 쌓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학년별로 네네, 공략을 하시는군요. 다 선생님은 되어 있어요. 1학년 공략하고 그리고 그다음 2학년 공략하고 네네. 이렇게 그다음에 가장 이런 최근에 전략이 출생과 관련된 그림책을 또 하나 냈거든요. 12월 25일에 태어났던 그 제 딸아이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온 날이라 그래서 네 저기 방청석에 제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책도 준비해 오셨어. 예, 준비된 진짜. 이 책은 또 출산을 준비 중인 그 분들과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아이하고 잠자리 동화 이야기 나누기로 또 사랑을 또 해주시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 연령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작가. 근데 이런 전략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읽는 책 이런 책은 좀 힘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타겟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 그룹은 이 책을 안 읽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전략은 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숲에서는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책들을 내고 계세요? 좋으면 한다. 작품이 좀 둘이 좋으면 뭉실인데 한다. 그거는 좀. 네. 작품이 좋으면 하고요. 일단은 저희 그 별숲에 있는 그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동화책을 참 좋아해요.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니까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지금 별숲이 이제 탄생한 지 몇 년 정도 됐죠?
2011년 6월에 첫 책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12년 돼가네요. 예, 만 12년 돼가네요. 그러면 지금 타이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130몇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 별숲의 대표 선수는 어떤 책이에요? 악플 전쟁. 아, 이규희 네, 선생님 이규희 거. 작가님의 아. 악플 전쟁이 그 전에도 좀 잘 나가다가 교과서에 5학년 2학기에 수록이 실리고. 되면서 아. 예, 좀 폭발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런 효자 상품이 하나씩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아, 예. 버티죠. 그럼요. 예. 그게 한 4권 되면 참 편하죠. 그러면 이제 따뜻하고. 대표님들이 그게 몇 건 되면 대표님들이 차를 바꿔 보통. 예, 차를 바꿔가지고 예, 보통 이제 BMW나 벤츠를 사시죠. 근데 아직 그렇게는 아직 아니고 한 권만 터지고 예, 이제 좀 있으면 또 금방 또 터질 겁니다. 또 다른 중박도 여러 권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꾸준히 팔리는 책들이 예, 좀 이렇게 많이 나와줘야 작가님도 힘이 되고 예, 또 출판사도 예, 또 힘이 되고 그렇죠. 근데 실은 그게 이제 작품의 힘이기도 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뭐 출판사의 홍보의 힘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독자의 힘이거든요. 예, 그 독자들이 이 책을 좋게 봐주시고 계속 소문을 내주시고 독자들이 또 계속 찾으시고 그 책을 가지고 여러 또 활동을 해주시고 예, 그래서 독자님들의 예, 힘이 또 굉장히 큰 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작가 선생님은 또 이제 이런 책들을 냈을 때 이제 그 독자들의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 좋은 반응도 있지만 기분 나쁜 반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반응, 그다음에 이제 좀 이건 왜 이런 걸 왜 굳이 썼어? 하는 예, 그 좀 안 좋은 반응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아, 그 내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책 속에 형이 그 동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어요. 형들은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예, 형들 그 원래 물론 캐릭터가 마침 중학생 형이고 4학년 남동생이에요. 또 형제예요. 근데 형제들이 딱 그 연령에 엄청 싸우는 걸 많이 관찰을 했었거든요. 저를 쳐다보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관객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건 사실적인 부분인데 불편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이 츤데레더라. 형의 동생을 도와주려고 해서 안심이 됐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다음으로 생쥐처럼에서는 얘는 왜 혼자 계속 놀아요? 그런데 근데 혼자 노는 상황일 때 설정으로 쓴 거라서 혼자 노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 책 주인공이 늘 혼자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하지 않아요. 저도 1학년,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그 책의 주인공 다윤이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만의 놀이도 만들어내고 다음에 학교에 가서 발표도 주먹 딱 쥐고 해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쯤이면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 행복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읽으시는 분들은 특히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힘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셔요. 직장을 가 있느라 내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이렇게 아이는 씩씩하게 예, 자기 인생을 꾸려갈 줄 알고 그리고 실은 또 스스로 놀 줄 알아야 친구들하고도 또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 또 약간 고독한 시간 실은 그런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잠깐은 다 필요하고 어린이들은 실은 그때 그 혼자 약간 심심한 시간 그 시간대 상상력이 정말 폭발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안 주죠. 틈을 안 주죠.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우리가. 애가 뭔가 심심해 보이면 야, 너 문제지라도 하나 풀지 그러니 왜 가만히 있니? 예, 막 이렇게 하고, 뭐 학원을 더 하나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가 심심해 있는 거를 우리가 어른이 못 견디는 지금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상을 뭔가 할 그런
여력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끌려다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 속에서 그런 어린이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이럴 때 어린이들은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것도 부모님이든 어린이든 좀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대표님은 이런 원고는 왜 우리 회사에 투고가 안 될까? 내가 기다리는 원고는 이런 거야. 예. 제가요 그러니까 별숲 차리고 12년 정도를 꾸준히 소신을 갖고 이렇게 좋은 책, 제가 좋다고 하는 작품으로 엄선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요,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독자분들이 별숲이 참 좋은 책을 낸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형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작품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그래서 참 쉽게 간다. 예, 좋은 그런 작품이 생각이 저절로 들고. 알아서 들어온다. 예, 그래서 어디 특별히 부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른 장르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동 문학에서만큼은 별숲에서 내는 책들은 참 좋은 작품들이고요. 그만큼 또 부럽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라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다른 데. 그리고 다른 회사는 다른 회사의 성격대로 가는 거지. 그 성격을 별수가고 꼭 맞출 필요가 없고 저는 저의 소신대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경쟁 상도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숲에서도 나오는 책들이 꾸준히 오래 팔리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너무 튀지 않는데, 예, 근데 굉장히 알찬 책들, 예, 그런 책들을 또 꾸준히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좋은 원고 있으시면 별숲에도 한번 투고를 해보세요. 경쟁이 너무 세지 않을까요? 투고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뭐 좀 저기 작가님들한테 좀 너무 좀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익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출판사가 공익 출판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개인 그래서 회사지.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작품 보는 어떤 색깔이 기준이, 색깔이 있고 또 판매도 또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작품이 좋으면 판매 생각하지 않고 낸다. 또 그게 또 소신입니다. 예. 근데 결국은 작품이 좋으면 판매도 잘 되죠. 그죠? 예, 언젠가는 알아들 보시거든요. 예. 이제 그동안 저가 이제 야심차게 냈으나 절판됐던 수많은 책들이 머릿속을 확 지나가네요. 걔네들은 왜 절판이 됐을까? 예. 왜 꾸준히 못 팔렸을까? 막 이 생각들이 예, 쫙 지나갑니다. 또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소재를 또 쓰고 싶으세요? 지금은 그 닭 이야기를 좀 썼고요. 닭? 예,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는 다람쥐 치킨? 이야기. 치킨은 치킨은 아니고 치킨은 수탉의 이야기인데요. 살아있는 닭? 네, 네. 예. 네. 동물권 이야기를 쓴 다음에 동물권. 예. 그 옛 이야기를 그 모티브로 해서 청소년 소설을 한번 써볼까 옛 하고. 이야기 모티브의 청소년 네네. 소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청소년 소설을 아직 안 쓰셨던 네, 아직 거예요? 6학년까지 나왔고요. 6학년까지. 이제 중학교로 이제 진출할 때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제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공략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이번에 나올 새로운 책에서는 그 닭들이 예, 복지권을 어떻게 챙기는지 아마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이 정일입 작가의 이 책을 내시고 나서 이 책에 이제 보도 자료를 쓰시거나 또는 이 책을 홍보하실 때 포인트를 뭘로 두시면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꼭 이 작품은 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지금 많은 아이들에게 그 이렇게 놀 권리 혹은 또 신체의 발달 이런 것보다는 뇌 발달에만 너무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죠, 이게 예.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얘기를 돌아가자면 출판사를 차려서 이렇게 계속 해 나가는 게 꾸준히 책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쳐요. 탁구를 꾸준히 치다 보니까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속하는 힘뿐만이 아니라 탁구 치고 와서 밤에 교정을 이제 편집을 하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서 예, 이제 개운해진 거지, 네. 그죠? 정신도. 그 몸이 활성화되면 뇌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그 아이를 자신들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꼭 운동도 함께 겸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뭐 헬스장 이거 재미없어서 못하지 않나요? 꾸준히 그냥 같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 구름사다리 이런 거 같이 타고 이렇게 목표의식을 갖고 어울려서 놀면은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운동은 오랫동안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과행보라는 측면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 구름사다리가 지금 놀이터에 있나요? 없어요. 많이 없어졌죠. 예, 예. 철봉도 없어지고요. 정글짐도 없어졌어요. 그거 하다가 다친다고 애들. 그 모래사장도 없어지고. 과연 이게 좋은 길일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위험해 보이면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해야지, 그거 조금 좀 다칠 수도 있다는 측면 때문에 없애버린다?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거죠. 예.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고. 참 이런 측면의 교육으로 가는 거, 아이들의 과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작품은 아주 전면전에서 이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멋진 작품입니다. 꼭 읽어봐 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은 요즘 그런 위험한 놀이터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긁히고 이러면 엄마들이 그냥 뭐 애가 긁히기만 와도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이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거를 못하게끔 이제 다 막는 게 실은 아이를 더 유약하게 만든다.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한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오히려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이 더 강인해지고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위험 요소를 더 빨리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이 돼서 그게 결국은 아이한테 더 좋다, 이런 이제 운동들을 하시는 걸 이제 보면서 여기도 이제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도 또 좋아지고 또 몸이 건강해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더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이거 유쾌하면서도 그런 의미가 또 많이 있고, 또 요즘 어린이들에게 야, 놀이터 좀 나가서 좀 놀아봐라는 그런 어떤 등을 좀 떠다 밀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책을 좋아서 이제 이걸 청년단 밥상으로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저도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실이 대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밤 10시에 나가면 그때 학원이 끝나요. 그래갖고 막 거기가 난장판이에요. 막 차들 다 갖고 오고 막 엄마들이 이제 픽업하러 오고 막 버스 정류장에 애들이 막 우르르 서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어른들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라고 하면 어른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요새 막 그 노동시간 막 이런 거 근로시간 엄청 따지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왜 이렇게 밤 10시까지 애들은 그게 공부가 일인데 왜 애들은 밤 10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지? 이게 청소년의 인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책이 그러니까 정말 놀이터에서 씩씩하게 유쾌하게 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네. 저는 이렇게 방청석에 한번 앉아봤어요. 청년당 밥상 시상식에서요. 가락시장에서 할 때. 네네. 그때는 편안하고 너무 즐겁고 도움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와, 이 아름다운 상에 나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하고 꿈을 잠깐 꿨다가 말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 순간이 올 줄 몰랐고요. 이제 선생님 하시는 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런 어른이 돼서 후배에게 밥을 사줄 수 있을까? 또 다른 꿈을 또 한번 또 천천히, 빨리 되진 않으니까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방 대표님도 예, 마지막 인사. 예. 그 편집자는 원래 숨은 조력자로 그 빛을 다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존재를 또 드러내 주시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은 본질하고 좀 멀어져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책을 의미를 또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청년당 밥상 이 행사가 100회를 넘어서 1000회까지 쭉 이어졌으면 그렇게는 좋겠습니다. 못하고 제 계획은 이제 5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2년은 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은 더 해보려고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예, 또 이야기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제가 처음에 만든 이유는 좋은 책을 좀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 이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린이들 숫자도 점점 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출판 환경이 예, 점점 힘들고는 있지만 또 좋은 책은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좋은 책을 알리는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데 한 몫이라는 게 또 이 좋은 책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책이 나와도 알려지지가 않으면 독자들 손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가 이게 이벤트를 하고 예, 그래서 이 책을 알리면 그 책을 좀 더 독자들이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이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그림책을 응원하는 팀은 많은데 글책을 응원하는 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림책은 뭐 나까지 안 해도 되겠구나. 응원하는 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글책만 예, 상을 드리는 걸로.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 받으시는 두 분께 예, 이제 상장을 드려야 되는 예, 시간입니다. 자, 일단 작가 선생님 먼저 올라와 주세요. 자, 제26회 청년당 밥상 수상작 구름사다리로 모여라. 작가 정일임님은 현실 속의 어린이들의 일상과 고민을 문학적으로 구성하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이 상을 온 마음으로 드립니다. 2023년 2월 21일 청년당과 독자들 드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편집자님 나와주세요. 제26회 청년당 밥상 수상작 구름사다리로 모여라. 편집자 방일권님은 좋은 원고를 발굴해 탄탄하고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 많은 독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큰 고마움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21일 청년당과 독자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낭독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 작가 김은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일입 선생님한테 글을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 이제 읽어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책은 어린이 주인공이 좀 발랄하게 읽어주면은 더 좋을 책인데 제가 목소리도 그리 발랄하지 않고 그런데요. 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어서 외계인처럼 보여. 내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원숭이 닮았다니까 원숭이 같아 보였어. 신기하지? 외계인 같아 보였는데 원숭이 같기도 하고. 그럼 나는 외계 원숭이인가? 거울 속의 외계 원숭이에게 씩 웃어주고 메롱했어. 웃음이 났어. 입을 크게 벌려 어흥했어. 정태처럼 사자 같아 보이진 않았어. 이번에는 참새를 닮은 미나처럼 짹짹해 보았지. 참새 같아 보이지 않았어. 곰을 닮은 대성이처럼 두 팔 벌려 크아 소리쳤어. 곰 같아 보이지 않았어. 나는 나야. 원숭이를 닮으면 어때?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 오늘 축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세아 어린이가 바이올린을 준비를 했고요. 자, 박세아 어린이 나와주세요. Thank you.